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포인트도 재미없다일까요? 재미가 없죠? 네. 오늘은 정말 재미없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관망세가 좀 너무 짙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일부 종목군들만 기사위에서 잠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세는 일단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이고요. 이 장은 아직은 강세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길목을 잡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을 길목을 잡고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큰 흐름 보시고 다음 시세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시세를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내일장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고 한 3,200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죠. 이 흐름이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2주 정도 횡보세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들인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못 올랐던 종목들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위험스럽지는 않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할 뿐 아직은 뭐 리스크가 크거나 하는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사할 필요 없겠고요. 일단 시장은 분명히 강조했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은요. 저는 대세 상승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00에서 3,200선까지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지금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과거에도 대세 상승장이 진행될 때 한 차례 급등이 나고 나서 최소한 뭐 2,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지금은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이 빨리 안 납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고 자 그러나 중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제 호재가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부 내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2차로 이제 통과했고 이제 3차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런 어떤 상법 개정안이 이제 9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고요. 특히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굉장히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9월 달에 이런 것들이 강화되게 되면 증시는 다시 릴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고 우리나라도 뭐 10월 정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나와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시장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번 횡보종정 장세를 지루하고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싸게 물량을 충분하게 잡아두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섹터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원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원전주를 중심으로도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자, 2차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전히 뭐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것들 답답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탈출했고 전형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2차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지주사와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굵직굵직한 재료가 나올 때 그때 1차적으로 자사주와 금융주가 수혜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자사주 소각과 의무화가 되게 되면 아마 금융주와 지주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 그쪽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자동차 종목들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장세인 거 보고 있어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군들의 반등에 서서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상으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5년 대세 상승장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5년 대세 상승장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가려왔는데, 자, 여기 녹색 선을 그린 그 과정이 5년 정도의 시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 500포인트를 저점부터 올라갔을 때 1차 상승이죠.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입니다. 음봉이 지금 딱 5개가 만들어졌죠. 1차 상승의 1차적인 조정이 일단 나타난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도 바닥 탈출에 대한 눌림과 기간 조정은 분명히 5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차로 올랐다가 이제 탄력이 붙는 시점에서 또 조정 나왔는데 이게 음봉이 2개가 나옵니다. 음봉이 2개면 2개월이죠. 지금 국내 증시는 한 1개월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은 겁니다. 2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조정은 뭐 이 정도면 우습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넘기실 필요가 있겠고, 2주 정도의 조정을 받고 곧바로 본격적인 탄력 상승이 이어지겠죠. 결국에 지금 국내 증시는 현 시점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1차 상승보다는 2차 상승이 좀 더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세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길게는 이렇게 막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또 한 번의 대시세를 뿜어내는 것이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요, 국내 증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나실 가능성이 큰 만큼, 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1개월 조정밖에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참 그게 1개월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쉬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같은 네.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고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안 가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야금야금 땡기는 그런 시세를 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 이 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가 못 가고 약간 쉰다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정말 우직하게 가져갈 때 대상승장에서 정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이지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들고 가보자.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오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5월 말에 공략을 해서 네. 38%의 수익을 내줬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도 일단 정말 많이 빠졌고요. 또 바닥을 잦은 상태고, 이 바닥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에 수익권까지 왔고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더라도 횡보 조정이죠. 약간의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눌림을 그저께 탈출을 했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일평선, 11일평선 지수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에요.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또 한 번의 눌림을 주고 반등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2차전지 대표적인 셀 업체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면 얘네들이 더 갈 거고요. 얘네들이 더 가게 되면 나머지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이게 가는 것인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속도는 느리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 전략이 필요하겠고, 여전히 저는 뭐 저가 매수는 하셔야 될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요즘에 원전주도 봐야 한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뭐 원전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쵸. 일단 원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뭐 며칠 전부터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고 오늘 이제 드디어 종목을 가져갔습니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이고 대표적인 종목인데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으려고 속된 말로 이제 잔머리를 굴려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지금 원전과 관련된 기사라든가 뉴스라든가 모멘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요즘 장세의 특징이
뭐 기술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급이 따라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주가는 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 뭐 두산에너비티 뭐 원자력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주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설비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이 성장세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두산에너비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업체다라는 측면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미와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글로벌적으로 뭐 북미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역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미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원전과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한미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안바전 웹서비스라든가 엑스에너지 같은 한수원과 같은 이런 업체들과 관련해서 SMR과 관련된 사업 협력에 대한 야매각서를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과 관련된 움직임인데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악재보다는 호재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약 300기 정도의 원전을 발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원전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될 때는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반등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큰 시세 흐름에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긴 어렵지만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지금 두산에너비스는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서 이게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급등을 했고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오고 있는데 1차 급등이 나고도 횡보세가 나온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두산에너비스도 별로 안 봤어요.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미래의 실적, 제가 보기엔 한 10년 후의 실적까지 주가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올랐어도 저는 뭐 이 종목 별로 쳐다보지 않았는데 자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앞으로 원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 자체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분명히 이제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지금 원전 시장 자체가 북미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그 시장 자체가 성장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뭐 리드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길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기간 주정을 보이고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으면 주가는 완전히 중간 바닥을 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은 어떻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강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곧바로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간다,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자 오늘 종가 63,100원 기록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권, 약세권 시세가 나올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자 목표가는 일단 77,000원, 손저가 자 5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우리가 상승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우인시스예요. 코스닥에 상장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의 이제 메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얘네들은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을 중장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런 이슈와 테마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도우인시스는 지금 그 폴더블 폰 스마트폰, 폴더블 폰 스마트폰 쓰이고 있는
초박형 유리기폐합이겠죠. 일명 UTG라고 하는 건데, 자, 그 UTG를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과거의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에는 필름형의 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문제가 많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유리로 대체되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업체가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가졌던 종목이었었는데 시장 자체가 전체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었던 그런 종목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업체인데 이제 뭐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UTG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 이 제품에 대한 사용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애플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출시를 임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달에는 애플 17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플 17 나오는 것보다는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UTG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UTG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UTG의 중앙 부분을 굉장히 얇게 식각을 해가지고 펼칠 때의 그 굴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안 보일 정도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삼성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애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9월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런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도우인시스가 상장 초반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면서 5만 원 선까지 출발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거의 공모가 수준이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제 많이 빠졌고요. 이제 충분하게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충분하게 빠지고 바닥을 다진 종목들은 이제는 매매하기 좋아요. 원래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상 이 매매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충분하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은 것이 확인이 된 상태면 이제는 무시할 만한 단계는 일단 지났다라는 측면이겠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쳐서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재반입 형성 위에까지 모두 올라섰고 이제 양봉이 벌써 4개가 설 정도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가시권이 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유예수 물량을 막연하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좋은 종목들은 보유예수 물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오히려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잡아가면서 올라 땡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수급을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향 그런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서서히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요. 자, 오늘 종가 35,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는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시초가에서 밀릴 때로는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자,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시장이 이제는 성장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도우인시스 만나봤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 무료 방송 해주시나요? 네, 내일은 무료 방송 해야죠. 네.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이제 3시 50분 무료 방송 또 한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큰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도주입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원전주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도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거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3시 50분에 저와 함께 그리고 매니저님과 함께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